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래 매일 3부에서 보내드렸던 정면 브리핑을 2부로 좀 당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3부와 4부에 걸쳐서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2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뉴스 콕콕 집어주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 많이 추워진 거죠? 네, 그러니까요. 나는 요새 정신이 얼마나 없으면 지하철 2정거장 더 가서 내렸다니까. 아니 어쩐지 분위기가 보니까 내가 처음 가보는 데예요. 거기 6호선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계속 가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동그라미 해서 다시 해서 와요? 다시 내려와요. 계속 타고 계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 제가 예전에 차라리 욕을 살았었어요. 하십시오. 네네. 근데 있잖아요. 아니 그 다음 정거장이 우리 학교 앞이에요. 근데 말이 우리 학교 앞이지 거기서 내리면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우리 학교 앞이 고생하셨네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글쎄 이 젊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걱정을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이 경제예요. 나는 뭐 정권이 누구한테 가든 별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제일 걱정인데 제일 심상치 않은 게 지금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지금 1,480원인가 뭐 거기가 네. 60원인가 80원까지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오늘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2.7원 올랐습니다. 장 마감은 1,467.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에 1,486.6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9개월 만에 1,485원을 넘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개장과 동시에 이제 종가와 같이 1,467.5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곧장 1,470원을 넘기고 오전에 1,48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의 표결 있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에 드리워져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경기 부진에 지금 트럼프발 강달러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곧 1,500원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이 결산 시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 외국에서 자본 끌어들여온 것도 많은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졸지에 올라가지고 이게 이 기업의 회계 구조가 졸지에 엄청난 적자처럼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투자했던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렇게 되면 증시가 오를 수가 없죠.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환율이 굉장히 출렁이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2,404.77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2,400포인트에서 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확 올랐을 때 장중에 우리 코스피가 1.7%까지 확 떨어지면서 2,400선 깨졌고 2,388.33까지 밀렸습니다. 환율이 다시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겨우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000억 원 이상 순매수해서 2,400선 정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 매수한다 뭐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네.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다급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를 미리 내리겠다고 얘기한 게 왜 다급하냐 하면 금리 내리면 강달러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데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 팍팍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은행대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기준금리도 내렸고 시장금리도 내렸는데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자 압박을 하면서 은행들은 또 가상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높아졌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예금은행의 11월 가계대출 금리가 연 4.79%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0.2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넉 달 연속으로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예대마진은 석 달째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또 관심인데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12월 들어서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연말보다는 은행들이 연초 포트폴리오 관리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대출금리 인하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 벌써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한 며칠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여야는 또 경제 상황으로 내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탁 공방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네. 여야 입장 전해드리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쳤다. 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가 됐는데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력해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방어하는 중이었는데 다시 탄핵소추를 해서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되진 못했습니다만 또 민주당 입장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을 탓했고요.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인데 지금 불확실성의 원인이 내란이기 때문에 이 내란이 해소될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벌인 정부 여당의 탓이다라고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걷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보 나오니까 속보죠. 말도 안 되네. 선관위 체포조가요. 야구 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는데 이게 공개가 됐답니다. 참 저러면서죠. 아이고. 그리고 참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6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서면 담화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4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깨가 엄청 무거우시겠는데. 이거는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니고 이건 감당 못해요. 이렇게 되면.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알아보죠. 우크라이나 군에 파병된 북한 병사가 상포됐다는, 포로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타르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26일에 보도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 병사의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실제 북한 병사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진 속 남성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상처를 꽤 입은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현재 상태가 원래는 확인이 잘 안 됐었는데 국정원에서 부상이 심해서 사망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를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사실이다라고 오늘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생포된 사실 확인했고 후속 상황 면밀히 점검한다는 예정인데 사망이 확인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군이 드론에 대처하는 방법 저 이거 좀 봤거든요. 네. 참 정말 어떻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림까지도 이렇게 그려진 게 참 기가 공개가 됐는데 막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저는 그 글을 이제 글과 그림 사진이 공개된 걸 봤는데 드론 사냥법 그림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드론을 감지하면 이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3명이 한 조를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상당히 미끼가 된다네요. 네, 그렇죠.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아이고. 7m 거리에, 이 드론을 사격하는 사람은 10m에서 12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이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게 진짜로 북한의 전술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가르쳐 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는 방식의 전술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북한 측에서 그 드론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큰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빼놓고는 사실은 뭐 나머지는 그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고 얘기하는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참 요새 독감 유행이라고 독감 예방주 안 맞았죠? 안 맞았는데 그렇죠. 손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아주 착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예방주 그 백신 맞고 또 하나는 코로나 요새 코로나 걸린 사람도 꽤 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FBI가 코로나19 사실 이게 예전엔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국 코로나19로 됐는데 이게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내려진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우리에게는 FBI로 더 유명한 이곳에서 3년 전에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당시에 FBI 조사를 담당했던 제이슨 베넌이라는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미국의 각 정보기관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위원회 그리고 4개 정보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자연 발생설을 타당하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된 바이러스다 이런 주장을 내렸는데 FBI만 유일하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뉴스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 됐나? 한 2달 전인가요? 제 동창 중에 의사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하여간 이 친구가 뭐를 받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이게 뭐라 그러더라? 뭐 염기 서열인가 뭐가가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기는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우발적이든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FBI의 결론은 미 정보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이 보도를 보면 배넌 박사가 FBI가 이렇게 결론 내린 걸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내용은 제외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제외가 됐는가를 이제 언론이 해석한 걸 보면 당시에 과학계의 어떤 분위기와도 관련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 바이러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정치적 논란만 일으켰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학 전문지 랜싯에서는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설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성명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실험실 유출설은 좀 정치적이고 어떤 음모론적인 이야기다라는 분위기가 사실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작성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바이러스 유출지로 의심받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연구단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넌 박사, 지금은 FBI에서 은퇴를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 정보기관들의 백악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잘려나간 증거들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두 가지 사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퍼퓰리스트라고 우리가 퍼퓰리스트 하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야 이거 돈 뿌리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퍼퓰리즘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 돈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퍼퓰리즘은 좀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포퓰리즘의 개념하고 너무나 동떨어지는 거예요. 0.1% 정도 차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돈 뿌리면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음모론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음모론을 좀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표현합시다.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트럼프 옛날에 대통령이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도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에 계속 시달리고는 있잖아요. 네, 하여간 좀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이 이 중국 실험실에 유출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사람들이 이게 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그거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라는 측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게 전 세계를 휩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관련서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구체화된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런 상황이 이런 이 국가정보국에서도 좀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리고 이 FBI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린 곳이 FBI 단 한 곳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친구분 계시고. 걔는 그냥 의사예요, 그냥. 네, 걔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의사예요, 의사.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위적 제조 및 유출설을 또 제기한 곳은 국방정보국 산하의 국가의학정보센터 소속의 과학자 3명도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비슷하죠. 제 친구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가 2008년에 발표된 중국 과학 논문이 소개한 기술로 제조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을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 결과 역시도 백악관 브리핑에 포함이
안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다 안 그렇다 떠나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그럼 백신이라도 좀 한 번 맞으면 뭐 예를 들면 평생을 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 백신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뭐 부작용이 좀 시달리셨던 분들도 많고 네. 저는 코로나 걸렸었어요? 저 올해도 한 번 걸렸었고요. 아, 두 번. 네, 2번 코로나 걸렸습니다. 취미예요? 아니에요. 그 한창 다들 걸렸을 때 한 번 걸리고 올 여름에 한 번 반짝 또 유행했을 때 저도 그걸 비껴가지 못해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코로나 걸리고 나가지고 냄새를 한 1년 넘게 못 맡았어요. 아, 저도 처음 걸렸을 때 맛이랑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었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두 달 안에 호전됐던 것 같고 저는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 그게 아마 적응이 된다 보다 코로나에 체질이. 근데 저는 그 아주 냄새 못 맡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아주 그냥 이 코로나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1672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습니다. 환율 뉴스 보고 경제가 걱정이네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권이 하는 행위들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단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한 거 확실합니다. 네. 아니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인데 그 수습 과정에서는 과연 정치권이 얼만큼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진영이 갈려져 있는 나라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상황도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 탓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내 탓을 한다라는 건 이거는 지금 남의 탓이면 뭐 난 책임 없어요. 수습을 해야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이 우리한테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사실 이번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기업들이 사실 그럼요.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특히 수출, 수입 이런 거에 맞아요. 많이도 의존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금감원에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 오늘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동향을 살펴봤더니 물론 지금 좀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전반적인 금융권이나 기업의 자금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채 발행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금감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은 있어서 금융권, 기업이랑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조치 사항들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이정아입니다. 탄탄한 내일을 위해 함께